노트르담. 얼마 전에 노트르담 대성당 그걸 하나 구했는데 저희가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초에 파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노트르담 대성당을 봤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재로 소실이 된 상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때 찾아볼까? 노트르담 파리. 아, 이게 불이 나갖고 화재가 2019년 4월에 났구나. 5년 전에, 딱 5년 전에 났네 화재가.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에 올해 재개장할 거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아, 일부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목표 날짜는 2024년 12월 7일 날짜까지 나왔는데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재개장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역사적 문화유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18세 이상이고 아키텍처 시리즈 21061 4383피스.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크기랑 퀄리티 비해서는 괜찮은 브릭 수가 아닌가. 아, 요 미니 피규어들 이렇게 올라가 있네. 여기 실제로 다른 석상이 있는 건가? 나무들 스케일감이 확실히 날 것 같아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위에는 윗부분, 위에서 본 모습 1대1 사이즈 나와 있고, 요 부분 이 정도. 여기는 이제 측면 위에서 본 사진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사이드 뷰 옆에서 본 모습 33cm 높이, 가장 높은 부분까지 아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33cm, 그리고 가로가 41cm. 이 정도가 한 41cm 되려나? 한 이 박스 정도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여기 단계별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사진이 있고, 아래는 일단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네요. 이게 안에 브릭이 엄청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박스가 네 군데를 다 테이프로 붙여놨어. 아, 이거 위로 들어올리는 건가 보다. 박스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레고다 보니까 박스를 위로 여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와, 이거는 뭐야? 9번 7번 엄청 많은데 얼핏 33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박스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여기에 설명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또 들어있네? 이걸 왜 이거 따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부품 수가 최근에 만든 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건 설명서 같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두꺼워. 뭐 또 없나? 여기 다 세워놓고. 와, 사진은 진짜 잘 찍는다. 표지 사진은 질감이나 퀄리티적인 면은 뭐 크기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실제로 건축하는 느낌처럼 만들 수 있겠는데. 설명이 있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없는 파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멋진 랜드마크는 여러 혁명, 파괴적인 파괴들을 견뎌냈으며 전쟁 때 이런 파괴들을 견뎌냈다는 말 같아요.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 아, 동의. 야, 이게 불타는 건 진짜 좀 너무 안타깝다. 레고 조립 과정도 실제 건축이 거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한 것 같아요. 레고 브릭으로 만든 거지만. 아, 이 끝에 부분부터 만든 이유가 있었네요. 1163년부터 1182년까지 이 부분이 먼저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로 사용되다가 나머지 부분을 계속 건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해가 되네. 원래 실제에서도 이 부분을 교회로 먼저 사용하도록 이 부분 먼저 만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옆 부분을 계속 만들어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그 연도였구나. 야, 이거 디자인 진짜 잘했다. 이 디자인을 이 시대 순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이 성당을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고, 이게 실제 건축 연도네요. 일단은 그러면 대략적인 파악을 했으니 이거는 맨 앞부분에서 봤을 때 그 도면이구나. 1번은 이런 넓은 브릭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밑판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1번까지 완성을 했고, 그냥 밑바닥 판 정도 만들었어요. 2번도 거의 뭐 밑바닥 판 좀 꾸미는 정도 할 것 같은데. 2번은
그냥 타일, 바닥 타일 같은 거 그 정도 붙이는 정도? 이게 교회 내부 실내 같기도 해요. 이쪽이 지금 교회 성체가 들어갈 공간이라서 이제 3번부터는 뭔가 올리고 쌓고 할 것 같은데 3번 창문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러나? 투명한 브릭들이 많고 뭔가 성벽 건축물 둘레로 이제 올려서 쌓을 수 있는 기초 벽면을 만든 것 같아요. 벽면이 이 위로 쌓아 올려질 것 같은 형태의 이렇게 둥글게 기본 베이스를 설치를 했어요. 이 위로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옆부분에 세워질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여기에 세워지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1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넷, 여덟, 열, 열넷. 이거를 하나씩 둘, 다섯, 여섯, 일곱, 열하나, 열셋, 열넷. 1층 창문 같은 건데 반짝반짝 이쁘네요. 아무래도 건축물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브릭들이 꽤 많네요. 이번에는 기둥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기둥인데 이게 13개. 이거를 여기 기둥 사이사이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기둥 사이사이에 교회 창문 같은 거 콜로세움 같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의 브릭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조금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하나씩 이 건물을 건설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씩 벽돌을 올리고 장식을 이런 식으로 더하고 이게 내부인 것 같아요. 교회 내부. 여기를 실제로 가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 가봐서 4번, 5번 동시에 떴네 이번엔. 4번, 5번. 차차. 이 기둥 24개 만들어야 돼. 이 기둥을 이제 요 실내 이게 기둥 맨 밑부분이네요. 여기다가 다 올려놓는 거구나 기둥을. 이게 외관도 만들지만 실내 건축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가려질지는 몰라도 사실 겉에만 형태만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브릭들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기둥을 다 붙였습니다. 실내 디테일이 조금씩 나오는데 옆에 벽면에 들어갈 구조물들을 7개 만들어서 옆부분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은 다른 브릭을 껴서 넣었는데 이게 입구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 벽돌 쌓는 느낌. 실제로 이 건물을 만드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끝냈고 내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기둥이라든지 측면 입구 다 표현을 했고 창문 같은 것도 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부 1층 내부를 어느 정도 완성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6번 조금씩 이 기둥하고 위에다가 이 천장 1층 천장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안에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좀만 있으면 2층에 창문도 올리고 기둥도 세우고 지붕을 이제 조금씩 덮는 것 같아요. 지붕을 이제 이 큰 브릭으로 덮으면 좀 아쉬운데 결국 1층 윗부분을 덮고 이제 2층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교회 부분. 7번 2층 창문을 올리고 있어요. 이제 2층 기둥 2층에서 보이는 1층 이 홀도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안에 통로 같은 부분도 다 실제로 이 안에 구조를 볼 수 있게 이제 2층도 지붕을 하나씩 덮네요. 넓은 판을 만들어서 2층 통로도 보이고 반대편도 덮고 2층 지붕도 거의 덮었고 이 옆부분 디테일들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얼추 이 정도까지인가? 높이가 한 반 정도 완성한 것 같네요. 교회 부분 7번까지 완성. 8번 이제 이거는 외곽에 붙는 기둥 같아요.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붙이는 식으로 아치형으로 만든 덩어리를 사이사이에다가 꽂고 2층 올라가는 부분 같은데 2층 창문들 2층 난간들 8번까지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조금 못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지붕 덮을 것 같고 확실히 규모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9번 지붕을 만들었어요. 대포 같은 거 8개 만들어서
옆부분 장식이구나 이게. 9번까지 완성을 했고, 지붕이랑 이 옆에 기둥, 교회 부분은 얼추 형태가 나왔어요. 10번으로 가기 전에 약간 설명이 좀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을 만드는구나.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길이 128m, 너비 48m, 높이 69m. 노트르담 대성당의 실제 사이즈가 나와 있고, 원래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 양식에서 점차 현대 건축 양식을 도입하여 오늘날 대표하는 고딕 양식으로 발전. 10번. 이런 넓은 브릭들이 많이 쓰이는 거 보니까 요 밑부분을 만들 것 같아요. 노트르담 파리 프린팅이 되어 있는 브릭이 있네요. 또 다른 밑판을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파츠 연결해서 바닥 부분 연결하니까 엄청 규모가 커진 느낌인데, 이제 이 위로 이렇게 11번 11번은 요 타일 부분 까는 거고, 12번은 요 옆부분 들어가는 통로인가? 13번 1층 창문 둘, 다섯, 여덟, 열, 열셋, 열넷. 요 부분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창문 옆에 세울 기둥 몇 개냐? 14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세우면 둘, 넷, 다섯, 아홉, 열, 열셋, 열넷. 창문 14개, 기둥 14개. 14번 1층 홀 기둥들 28개. 하나, 둘, 여섯, 열하나, 열셋, 22, 28. 이 앞부분에 들어갈 기둥을 4개를 만들었어요. 둘, 셋, 넷. 14번까지 해서 교회 앞부분으로 이제 나오는 큰 성체의 아랫부분 윤곽이 좀 나왔고, 안에 기둥들도 다 세워놨고, 이 사이사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조립하는 부분이 이제 이 윗부분이 맞는데, 이 윗부분,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이 1220년에 탑의 상부 부분을 제외하고 이 대성당의 본체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15번 앞부분 벽면 아치형 문 연결하고, 이제 1층 이쪽도 위에를 조금씩 막는 것 같아요. 이 덩어리를 다 기둥 위에 올리고, 자 이제 천장을, 안녕하세요. 천장을 올리려고 이런 프레임을 여기다 먼저 쌓았어요. 여기가 다 막히는구나. 15번까지는 1층 천장 덮고 앞부분 만들고, 16번 지붕 모양을 붙이는 과정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계속 많아요. 2층에 들어갈 창문들 둘, 다섯, 여덟, 열, 열넷. 위에 벽면 성곽 부분, 지붕 위에 들어갈 장식 다섯, 여섯. 16번까지는 요 지붕 계속 디테일 올리는 거랑 기둥 세우는 거. 17번 2층에 들어갈 기둥 12개. 둘, 여섯, 열, 열둘. 2층도 이제 지붕을 덮네요. 이거 덮. 18번 뭔가 투명한 이런 동그란 장식적인 요소가 있는 부품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부분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동그란 부품이 들어있는 덩어리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반대쪽에도 띠단한 옆면의 벽면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맨 앞에 있는 탑 부분하고 지붕, 이 첨탑 정도만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부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19번 1층 위쪽으로 짧은 기둥들 세우고, 이런 아치형 구조물들을 하나씩 올리면 2층 창문 긴 거 12개, 짧은 거 8개. 2층 창문 다 결합했고, 이 위로 이제 아치형 구조물 19번까지 끝냈고, 이 위에 2층 창문, 기둥, 아치형 구조물 그 정도. 20번 2층 난간 붙이고,
21번. 실제 플라스틱 창문이네. 벽면 기둥 왼쪽 하나 더, 앞쪽 창문 2개, 기둥으로 쓸 거 2개를 만들었어요. 양쪽에 똑같은 기둥이에요. 22번. 앞부분 장식, 양쪽에 아치형 구조물 2개 연결하고 난간 3개, 기둥 4개, 앞부분 마감 브릭들, 그 다음에 최상층 난간 22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윗부분 거의 다 이제 커버로 가려졌고, 난간이나 그런 부분도 표현이 됐고, 그 안에가 다 그래도 실제 구조로 최대한 만드는 것 같아요. 홀 같은 것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리기가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만들 것 같아요. 요 앞에 부분 2개의 탑 부분하고 이제 지붕 덮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45년에 모든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됐는데, 건축물이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마모되는 부분을 개조하고 수리하고 계속해서 보수해서 현재의 그 형태로 온전히 보존한 게 아닌가. 23번. 큰 덩어리 파츠 2개를 만들었는데 위에 덮을 것 같아요. 23번까지 만들었고, 이제 이 앞부분 지붕 덮고 탑 2개 이제 시작되는 기본 틀을 제작을 했어요. 24번. 여기는 좀 재밌는 브릭들이 있네요. 별 모양 브릭도 있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 들어가나 봤더니 요 난간, 요 앞부분 지지를 하는 기둥 느낌을 냈는데 40개, 별 모양 브릭 40개. 이거 40개 언제 다 꽂냐? 다 붙였습니다. 탑 윗부분에 들어갈 지붕을 아예 덩어리째로 만들어서 위에다 올리면 24번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옆부분 커버, 이 별 기둥 40개, 지붕 덮고, 그 정도? 규모가 상당하네요. 확실히 무게도 있고. 25번. 브릭들이 딱 봐도 지붕 덮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붕까지 완성. 26번. 노트르담 성당에 누락된 부품이 왔어요. 원래 이 아치형 브릭이 끝에 들어가는 기역자 브릭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 일자형 브릭이 2개가 바뀌어서 들어있어서, 그래서 기역자 아치형 브릭 2개 왔고, 편지 같은 것도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누락돼서 뭐 미안하다, 이렇게 누락되면은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대요. 여기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일단 부품이 누락되거나 뭔가 뭐 올바르지 않은 부품이 들어있으면 레고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무료로 이제 배송을 시켜주긴 해요. 여기 이제 기역자, 꺾이는 기역자 브릭,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왔어요. 27번하고 28번을 같이 뜯네요. 27번, 28번. 꽤 반복적인 브릭 결합 작업을 마치고 이 탑 2개를 만들었어요. 결합을 시켜보면 (29, 30번도) 같이 뜯네. 29, 30. 난간, 제 꼭대기층의 난간들, 탑 위에 들어가는 구조물 2개 결합하고, 중간에도 구조물 하나씩, 건물 가운데 구조물에 올라갈 지붕이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 반대편도 31, 32번, 31, 32번. 거의 이제 짜잘한 브릭들이 많고, 이제 표면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장식 정도?
이제 마지막 부분 뭐 나무나 세부 디테일 같은 것만 표현하면 완성될 것 같은데 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혁명과 문화적 유산, 프랑스 혁명의 격동의 시대, 손상을 입었대요. 혁명 때 1792년 폭도들은 왕의 갤러리 조각상을 헐고 첨탑을 철거하고 한동안 대성당은 와인을 보관하는 데 사용됐대요. 많은 험난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네요. 이 대성당이 역사도 깊고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이 건물 주위로 이 뾰족한 첨탑 같은 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인가? 33, 34번 33, 34번 나무 정도 만들고 요 긴 첨탑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안테나 같다 이건. 작은 미니 피규어들이 이 지붕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무 3개 더. 나무가 작은 나무도 있고 이 이파리를 많이 붙여서 크게 만드는 나무도 있어요. 줄기 하나에 이파리 더미를 여러 개 붙이게 이렇게 하니까 큰 나무가 됐네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조립한 큰 첨탑이고 여기에도 미니 피규어 석상 같은 느낌으로 4개 있어요. 이제 여기다 올리면 완성. 더 없네. Fire and Rebuilding, 불타고 다시 재건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 적혀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완성했고요. 보면은 노트르담 성당의 그런 웅장한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요소들도 잘 살려져 있고 문양 같은 것들, 뾰족한 첨탑 같은 디테일들. 이게 어서 복구돼서 다시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하네요. 저번에 파리 갔을 때는 이 부분만 나와 있고 이 뒤에 부분은 다 공사로 가림막도 쳐져 있고 보기가 그랬는데 재건이 되고 옛날 모습을 되찾으면 다시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성당의 홀이라든지 디테일 같은 것들을 다 안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다 가려져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다 그 내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층마다 또 다 기둥 같은 것도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안에 외관만 만드는 게 아닌 이걸 실제로 짓는 느낌으로 잘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브릭이 누락된 게 있어서 좀 그걸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작 기간은 좀 오래 걸린 것 같고 한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브릭 수도 많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드디어 완성을 했네요.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